근데 이 건물주가 만약에 원장님의 법인이다, 아니면 가족분 명의로 되어 있다, 가족끼리 구상이 될 수도 있겠죠. 병원 화재보험 지금 병원 한 200개 정도 관리하면서 많이 해봤는데 쉽게 그냥 건물시설 짓기 재고 놓고 영업배상하고 화재배상만 넣어서 가입할 물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병원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화재보험 특약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구조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실상 이제 면담을 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공장화재만큼 난이도를 자랑하는 보험 중에 하나기는 해요. 자, 그래서 병원 화재보험 구조와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화재보험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손해담보가 있고 배상담보가 있죠. 손해담보는 건물 부속, 인테리어, 시설, 그 다음에 집기, 의료장비, 기계, 의약품 재고, 동산, 전기시설. 자, 이것들을 보험가액을 집어넣고 화재만 담보할 거냐, 군해폭발, 붕괴침강 사태, 풍수재, 전기손해, 지진, 그리고 파손, 도난, 화재 벌금 담보, 급배수 누출 손해,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쭉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특약들을 면담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조합을 하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1번 화재 배상, 그리고 2번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그리고 우리가 전문인 배상이 있어요. 뭐 의사 배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스 배상,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있는 곳들은 주차장 배상 또 넣어줘야 되겠죠. 복합 건물만큼이나 좀 어려워요. 왜냐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발레 파킹 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주차장을 단독으로 다 사용해가지고 관리하는 곳들도 있고요. 길 건너편에 멀리 주차장을 또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그 부분 또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일단은 화재 재산 손해담보 쪽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계를 체크할 때 중고기계도 있고 리스 장비도 있어요. 병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계를 그냥 받아가지고 적으면 안 됩니다. 원장님 리스 장비도 있나요? 그리고 뭐 중고기계들도 있나요? 보상 방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시 취득가에서 물가랑 환율을 반영한 제조달가를 산출을 하고요. 거기에서 경영감가 공제를 해서 최종 장가율을 반영을 한 시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에 뭐 제조달가의 특약이 들어가면 제조달가로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리스 장비는 내 거 아니니까는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항상 건물, 내가 임차인이니까 건물 안 넣어도 된다? 넣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렌트카를 타면서 대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차 처리해야 되죠. 자, 3C 면책, 내가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은 배상 책임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차로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리스 장비, 리스 회사 거지만은 내가 실제로 소유 사용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배상 책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기계 담보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원장님께서 리스 장비 업체에다가 이제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기업 특종보험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업 특종보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동산종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들이 이제 리스를 통해서 각 전국에 있는 병원에 기계들이 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파손을 하거나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는데 그 기계 장비를 병원들 쪽에서 안 넣어놨다. 그걸 대비해서 동산종합보험이라는 걸 넣어요. 병원 쪽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리스 장비 의료기기 업자는 동산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그 보험사가 대일권을 가지고 병원에 구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산종합보험에 내가 구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대일권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마찬가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업체에 증권 받아가지고 대일권 포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쪽에는 누수로 인해서 고가의 의료정비 같은 게 이제 젖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그리고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이런 것들을 넣는데 뭐 스프링클러가 누수가 돼서 MRI 장비 젖어가지고 수리비 5천만 원 1억 나오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급배수 누출 손해 이런 것들을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넣는데 이 병원의 장비가 50억이다. 의원들도 많이 들어가는데도 뭐 2, 3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급배수 누출 손해 이런 것들을 5억, 10억, 50억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수 관련된 것들도 꼭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손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쓰는 제품은 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제어하는 변압기, 수전 설비, 배전반, 분전반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하니까 기계 장비 50억에다가 쓸데없이 걸어가지고 보험료를 낭비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자, 이제 배상 책임 보험 쪽 볼게요. 전문인 배상이 있는데 이게 의사 배상이에요. 의사 배상 같은 경우에는 의사 협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넣을 때 간호사의 행위까지 포함을 할 건지 의사의 의사 배상 행위만 할 건지 그것까지 질문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가입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 병원이 가스 안 쓰면 왜 안 써요? 의료 장비가 있잖아요. 산소, 통 이런 거 통 같은 게 터져가지고 뭔가 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가스 배상 같은 것도 저는 가급적이면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식당 같은 걸 운영을 하잖아요.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음식을 제공을 하면은 그 음식 제공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 환자분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로 피해가 갔다. 그거는 이제 음식물 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해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것도 상황에 따라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 배상,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면책 있죠. 직원들에 대한 거는 배상이 안 되고요. 그 부분 꼭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층짜리 건물인데 8층짜리 건물이면은 특수 건물이 아니죠. 주택 물건은 16층 이상, 일반 물건 11층 이상, 공장, 병원 등은 3,000제곱미터 연면적이 넘어가면 특수 건물이라고 했죠. 여기서 병원이 나왔네요. 3,000제곱미터 이상. 자, 만약에 2, 3, 4층을 내가 쓰고 있는데 1층 1,000제곱미터, 2층 1,000제곱미터, 3층 1,000제곱미터면 이 건물 안에 3,000제곱미터에 병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특수 건물로 지정이 돼서 특수 건물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보통 그냥 가입을 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가 의무보험, 임의보험 말씀드렸죠.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실화대물, 화재 대물 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임의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보상하지 의무보험 이하의 금액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건물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특수건물 점검 의뢰를 화재보험협회에 띄우고요.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사를 나오고 나서 보통 2, 3개월 뒤에 할인율과 요율, 특수건물 번호가 나옵니다. 그거를 설계에 재반영을 해가지고 특수건물로 제대로 설계를 해줘야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임차인들한테 피해 가는 것들도 완벽하게 되겠죠. 물론 지금은 유학이 그냥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항상 저는 원칙대로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건물에 주차장을 운영을 하자니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다른 곳에 이제 임차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 병원이 다 쓰고 있다. 그럼 이 주차장 배상을 넣어야 되겠죠? 그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발레 파킹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 가입할 때 주차장 배상 책임 약관에 발레 대시 안 된다는 얘기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설계할 때 팝창이 뜨면 그 팝업창을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발레 파킹을 하냐 안 하냐 체크를 해서 보상이 문제 없게끔 발레 파킹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소유관계라고 했죠. 아무리 설계 잘해도 소유관계 잘못 설정해가지고 피보험자 잘못 설정하면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해야 될 때 발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공동사업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은 의료법상 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자 형태로 개인사업자가 같이 공동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해야지 나중에 손해담보약 위임장 쓰면 문제 없겠지만 배상 책임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관계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의외로 병원장님들께서 내 건물에 내가 병원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건물주가 만약에 원장님의 법인이다, 아니면 가족분 명의로 되어 있다, 그게 우리가 병원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화재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가족끼리 구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소유관계에 따라서 증권을 쪼개든 한 증권으로 해가지고 소재지를 원투로 나눠가지고 서로 배상에 문제가 없게끔 대리권 포기를 넣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로 배상에 문제가 없게끔 체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병원 같은 게 뭐 MSO 법인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5층짜리 건물인데 임차를 했대요. 가보니까 1층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병원에 이제 MSO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관계 법인이었던 거죠. 그 이런 경우에 이제 1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병원에 옮겨 붙었어요. 병원 보험으로 보상하고 1층에 구상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또 달리 소유관계를 나눠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체크할 게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병원이라고 해서 같은 병원이 아니에요. 일반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병원은 아니지만 이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있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하고 전문의 배상이 요양보호사들 그리고 재가급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전문의 배상까지 같이 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요율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요양병원에 맞는 요율을 써줘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일반 병원 하듯이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요양병원 쪽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화재보험 지금 병원 한 200개 정도 관리하면서 많이 해봤는데 쉽게 그냥 건물시설 짓기 재고 놓고 영업배상하고 화재배상만 넣어서 가입할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것들은 다시 재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체크하시길 바라요. 자, 이상 병원 화재보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보험 설계사분들께 이 어렵고 복잡한 화재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재물보험을 쉽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1:1 자문 서비스, 설계 검토, 전국 온오프라인 강의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유료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수천 건의 물건, 이를 통해 실무와 교육을 겸비한 좋은 멘토를 만나 재물보험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연금술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